기아차인 미국 시장 주력 상품인 중형차 옵티마가 지난달 14,678대가 팔리면서 17개월 연속 월간 판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작년 4월 대비 무려 33.2% 늘어난 수치입니다. 오늘부터 30년 만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시행됩니다. 금리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가격 3억 원 이하는 연 3.5%, 60에서 85제곱미터, 6억 원 이하 주택은 연 3.7%가 적용됩니다. 4일 대책 발표 후 수도권 아파트 단지 중 잠실 주공 5단지의 매매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고층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119제곱미터 물건의 매매 가격은 월초 10억 8,500만 원에서 월말 11억 9천만 원으로 1억 500만 원 상승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식품업계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지난해 원재료 가격의 비중은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 상위 20곳의 매출액 대비 원재료 구입 비중은 45.2%로 전년도보다 1.7%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임동석입니다. 5월 들어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5월 2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시장 상황, 5월의 첫날 시장은 어떤지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8.26포인트가 현재 빠져서 1955포인트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수급을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900억대, 기관이 500억대를 팔고 있네요.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역시 3포인트 좀 넘게 빠지면서 560선을 지켜내고는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역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네요. 양시장에서 모두 똑같은 양상입니다.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1.1원이 빠지면서 1,100원대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1,099.1원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팔면서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일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김상균과 같이 하는 가치투자 김상균 팀장의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을 매수하자라는 의견과 투자 포인트로 기업 실적 가치를 평가하자고 합니다. 네, 증시 촉앤촉입니다. 조윤석 과장과 함께 2분기 실적 호전주를 매수하자는 의견, 또 글로벌 통화와 재정정책 이중 모멘텀이 잇따르는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이기택 과장의 SK텔레콤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양호하다죠. 오늘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오늘도 5월 시장이 시작됐습니다. 4월 우리 증시는 여러 가지 굵직한 이벤트와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상당히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였습니다. 자, 5월 증시 방향 어디를 향할지 먼저 각 증권사들의 5월 증시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KDB 대우증권입니다. 코스피 지수 범위를 1900에서 2050선으로 잡았군요. 유럽 정책과 글로벌 증시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대한다고요. 자, 유틸리티, 통신, IT, 소매, 미디어, 호텔, 레저 등을 유망한 업종으로 꼽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밴드 때는 똑같이 뽑았고요. N달러 기준 105엔 전후에서 엔화 약세 속도는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예상과 함께 5월 증시 박스권 내 반등을 기대했습니다. 대신증권입니다. 1860에서 1980으로 앞서 증권사보다는 좀 낮게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낮게 잡은 거를 반영해서인지 선별적인 저가 매수 전략을 내놨고요. 1900선 이하에서는 소재와 산업재의 선별적인 매수 전략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수 서비스, 경기 방어 업종에 관심을 두고 있군요. KTB 투자증권은요, 1900에서 2000으로 잡았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가 5월에 좀 부진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흥국증권은 1900에서 2040선을 예상을 했고요. IT, 자동차 중심의 이익이 조정된 소재와 금융 종목의 업종에 주목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우리 투자증권입니다. 1900에서 2000 사이로 잡았습니다. PBR 한 배의 지지력이 유효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현대차, SK하이닉스를 유망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네, 삼성증권입니다. 1900에서 2000을 냈고요. 하나대투증권은 1920에서 2040을 꼽았습니다. 자, 삼성은 IT 금융자동차, 하나대투는 IT 통신서비스 유통을 손꼽았습니다. 다음은 키움증권과 IM투자증권입니다. 1880에서 2050, 1850에서 1980으로 다소 좀 IM투자증권은 낮게 잡고 있고요. SK하이닉스를 종목으로 꼽으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장세라는 진단을 곁들였습니다. 네, 각 증권사별로 5월을 쳐다보는 그 시각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자, 오늘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지환 센터장께 5월 증시 전망을 듣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5월 중에 종합주가 지수는 2030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540에서 590포인트 정도 밴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근 몇 년간 5월달에 유독 시장이 좀 부진했었는데요. 그렇게 됐던 이유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해마다 공교롭게 4월 전후가 경기 고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정점을 찍고 하강한다는 우려 때문에 5월달에 많이 하강을 했었고, 최근 3, 4년 정도는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공교롭게 2, 4분기에 각종 재정위기나 유럽위기나 이런 것들 사고가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5월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올해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금년 들어서 시장이 올랐다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4월까지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다도 상승할 수 있는데다가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ECB가 금리를 인하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감안하면 5월달은 예년과 달리 상승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N 약세 기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묵인하는 인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분간 N 약세 기조는 기조적으로는 계속된다라고 일단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도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일본의 양적 완화에 대한 그 결과로 N 약세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조기에 오버슈팅돼서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N 약세는 좀 주춤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N 약세 때문에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업종은 자동차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수출주들은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기 때문에 N 약세 흐름 일부 흡수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는 마진 폭이 기본적으로 작은 산업이기 때문에 N 약세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저성장 체제는 유지되겠지만 올해는 완만하게 회복하는 기조로 가고 있다. 그리고 금융정책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기조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중국 경제는 여전히 둔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7% 중반 정도는 지켜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중국의 경기 하강이 거의 막바지 이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5월 중에는 미국의 고용시장에서의 반등 신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CB도 금리를 현재 0.75에서 한 차례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서 경기 측면에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신호가 5월달에는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경기 민감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약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진국의 경기 지표가 개선되면은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반영해서 반등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주요 이동 평균선들이 정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장기적으로 진행되던 박스권을 상향 탈출하는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굳이 짧은 기간을 놓고 종합주가 지수와 코스닥 시장을 비교하면은 단기 상승폭은 종합 지수가 조금 크지 않을까라고 5월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망해 보이는 업종은 IT하고 유통으로 보여지고요. IT는 반도체 가격의 강세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가전제품들의 또 수요가 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유통은 지난해 부진했습니다만 최근 소비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대형 산업재 소재 섹터들은 주가가 많이 빠져서 신저점을 형성한 것도 있어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지만 업황이 장기 전망이 아직 밝지 못하기 때문에 반등 수준 이상은 아닐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오늘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손꼽히는 전문가들의 발빠른 이슈 분석, 또 실질적인 전략까지 한 번에 전수받는 시간, 증시 촉앤촉입니다. 자, 오늘 SK증권 역삼 PIB 지점의 조윤석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낙폭 과대주, 또 대형주들 등 그동안 부진했던 업종의 반등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 시장 전체가 좀 반등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시는지요? 네, 시장은 여전히 거래소 보게 되면 저평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밸류로 따져보게 돼도 9 미만이고요. PBR 수준 1.1이 굉장히 중요한 지선으로 작용했었는데 1.1 미만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전체 증시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안에 업종별로도 밸류에이션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내에서 지수가 빠지더라도 그간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몇 개 있었죠. 바로 IT 업종이었습니다. 삼성과 LG의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체 가전제품의 판매가 조금씩 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 그대로 투영이 됐었고요. 매크로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 중국 노동절 그 시장 소비가 좀 양호했었죠.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 제한을 조금 만들어졌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급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외국인이 하루에 몇 천억씩 대량으로 매도했던 모습은 이제 점차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이 돼가는 중이고요. 화요일이었죠. 뱅가드 물량에 대한 차환 물량이 그 ETF 물량이 서로 마무리가 된다는 그런 소식을 통해서 좀 강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추후 계속적으로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래소 시장은 선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 선물 매수가 신규 미결로 연결이 되면서 7,000개약 이상 매수가 들어왔었죠. 야간 선물까지 하게 된다면 거의 8,000개약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주말 새 시장을 좀 강하게 바라봤던 외국인이었는데 지금 전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같은 경우 4,000개약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인 거래소의 반등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좀 수급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전일에는 미국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ECB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경제 정책들이 발표가 5월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반 경직성은 좀 강하게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FOMC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사됐었고요. 실업률 6.5%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었지만 FOMC에 대한 그런 신뢰도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또한 그 내부적으로도 매파 비둘기판에 여러 가지 언급이 따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정책 기조는 아직까지 훼손된 적이 없다.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는 한 번의 FOMC 회의로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만큼 경기 사이클은 좀 길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자산 사이클의 이동은 굉장히 긴 사이클로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22 금리 인하가 오늘 아마 있을 예정인데요. 유럽 전체 실업률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 12% 이상 나오게 되면서 실업률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간 버팀목 역할을 했었죠. 독일 경제 같은 경우도 둔화가 되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촉매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나머지 G2를 제외한 국내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소비 확대라든지 재정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 보면은 일정 부분의 경기 하강을 계속적으로 막아주고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정부 쪽에서 대변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통화 정책이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모습이고요. 이제는 재정 정책까지 조금 플러스가 되면서 이중적인 모멘텀이 주가 하락에 조금 강한 경직성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이 5월에서 쭉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양상입니다. 그만큼 투자 전략 확실하게 세우는 게 중요할 텐데요. 어떤 것들일까요? 네, 낙폭과대 대형주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권역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EPS 모멘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기적인 모멘텀이 살아있는 IT나 통신주, 오늘 통신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 플러스 같은 경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황이죠. 그만큼 시장 투자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본격적인 실적에 연동이 되는 그런 과실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섹터에 대해서 조금 코스닥 시장까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2분기 실적 호전주 매수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체 지수 매수는 아닌 상황이고 특정 섹터, 특정 업종으로 조금 집중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승산 있는 종목으로 지금 남아토건, LTS 두 종목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남아토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GS건설의 실적이 굉장히 악화돼가지고 시장의 쇼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즉 건설업종에 대해 센티멘트가 굉장히 안 좋아졌었는데요.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그만큼 안 좋은 상황에서도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는 종목들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남아토건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크게 세 가지 정도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고 있는데요. 특히 남아토건이 집중하고 있는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군 시장이랑 그리고 또 SOC 시장 중에서 항만 건설 쪽이죠. 미군 시장은 국내 주택 경기 건설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다른 토목공사보다 상당히 마진율이 높은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드디어 평택 미군기지 이전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대로 매출액에 인식이 되면서 영업이익 상승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SOC 중에서도 항만 쪽에 좀 특화가 돼 있으면서 올 한 해 정부에서 SOC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 수혜도 지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무 구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무 구조가 굉장히 우수한 모습입니다. 거의 현금성 자산이 400억 가까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규모 프로젝트나 그런 수익성 있는 사업을 펼치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특이한 점은 현금뿐만이 아니고 무차입 경영이라는 거죠. 대출금이나 PF 잔액에 단 1원도 없는 깨끗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 경기가 조금이라도 활성화되든가 또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영역 내에서도 언제든지 기회를 추가적으로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량 자회사를 3곳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남아산업 그리고 한국 CNT, 한국 케이블 TV입니다. 이 세 회사는 지금도 꾸준하게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회사로서 남아산업 같은 경우 평균 70억, 한국 CNT 90억, 한국 케이블 TV 같은 경우 10억씩 매년 순이익이 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회사들이 상장 이슈라든지 지분표 평가이익까지 시장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면 지금 수준에서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PBR 구간이 겨우 0.6배 수준이기 때문에 프리미엄까지 주게 된다면 PBR 1배 수준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통운 같은 경우는 목표가 한 7,000원 정도 우선 단기적으로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약 5,000원 정도 그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남아토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이어서 LTS 들려주십시오. 네, LTS 같은 경우 좀 아무래도 투자 장비 쪽으로 조금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종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링이죠. 즉 올해 한 해 삼성뿐만 아니고 대규모의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들은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정이 돼 있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레퍼런스나 장비의 기술력 그리고 영업력에 대해서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LTS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링 장비라고 합니다. 봉지 장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삼성 점유율이 100%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입니다. 즉 진입 장벽이 확실하게 쳐져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삼성이나 기타 투자자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자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신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강화유리 커팅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강화유리 커팅 장비는 기존에 있는 장비보다 약 3배가량 효율을 조금 높여놓은 장비입니다. 그간 천공 부분이나 곡선 부분에 대한 강화유리 커팅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레이저로 인해서 그것들을 가공하게 되면 후공정이죠. 그라인드 처리가 겨우 1회로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전방산업업체에게는 그 비용 절감이 상당폭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 및 그런 생산성 향상을 해서 반드시 LTS의 강화유리 커팅 장비를 좀 도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올 한해 매출액 적어도 800억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1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약 13,500원 정도 이렇게 잡으시기 바라고요. 손절가는 코스닥 시장의 출렁거릴 경우를 대비해서 약 8,500원 정도 그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 추천 종목 수익은 어떠한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금이 40% 비중이고요. 한글과 컴퓨터 20, LB세미콘과 P&E솔루션도 역시 같은 20%씩의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수익을 보면요. 10.4%로 LB세미콘이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의견은 보유고요. 한글과 컴퓨터도 6.1% 수익이 나 있습니다. 보유입니다. P&E솔루션은 아직까지는 매수가에 미도달한 상태입니다. 네, 이 포트폴리오 종목들에 대한 AS 해볼까요? 네, 우선 P&E솔루션 같은 경우는 편입이 불발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 큰 출렁거림이 있기 전까지는 편입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아마도 포트폴리오 편입 후보군에서는 조금 제외를 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주 종목입니다.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는 좀 견조하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시장의 조정과도 맞물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 성장성 측면 그리고 여러 가지 2분기에 발생할 모멘텀들을 생각해 보시면 여전히 보유 의견 드리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인 가격대까지 22,000원이죠.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B세미콘 같은 경우 그나마 좀 수익이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그룹 특히 LG전자 핸드폰 수익성 그리고 TV 매출 계속적으로 LG전자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외에도 2분기 말부터 3분기 초까지 지속적으로 애플에 대한 신제품 출시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지금도 여전히 저가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B세미콘 같은 경우도 목표가 상향했던 3,800원까지는 그대로 홀딩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정리하면서 조윤석 과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합니다. 네, 지금 5종목이죠. 수익 내기가 좀 힘든 장세인가요? 한국사이버결제, 이기텍 과장의 종목만이 3.8%로 수익이 나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빠져 있는데요. 컴투스 마이너스 7.2, 유진로봇과 휴비스는 1% 미만, 야마토고는 2.5%가 손실이 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유일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인 한국사이버결제가 오늘의 위너입니다. 네, 먼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를 연결해서요. 자, 유진로봇 현재 1% 미만으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어떤 대응을 해야 될런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이너스 0.8% 손실인데요. 재추천해 주시면서 수익이 소폭 좀 빠지고 있는데요. 어떤 대응을 말씀하실런지요? 네, 지난주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면 조금 한
한 3, 4% 수익이 나 있겠지만 지금 어제 사신 분들은 한 0.7% 정도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은 전혀 이제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주가가 아직까지 오른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역시 최근에 이제 코스닥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우리가 택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역시 주목했던 게 제가 여러 번 추천드렸던 그 AM511 관련주, 워닝 IPS라든지 테라세미콘 ICD라든지 이런 갤럭시 포스웨주에 대한 부분들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제 미리 선침해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있을 역시 로봇 관련주 정부 로봇 연구및 이제 산업 육성 구체안 수립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반드시 모멘텀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 로봇에 관해서만큼은 이제 지능에 해당하는 내비게이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흡력 자체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는 최고의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부 중소기업 10대 기업에 선정된 만큼 현재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실적이 좀 주목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 창조 경제를 구현한 이제 그 적임자로 표현해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이 들어갈 것 이런 부분들 그래서 중장기 블루오션 시장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2020년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가구 1로봇 시대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 규모가 100조 원을 좀 예상이 된다는 이런 리포트들도 좀 나오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 로봇 관련주로 했을 때 이제 좀 중소형 중에 로봇스타 그리고 이제 동부 로봇 그리고 유진 로봇 세 종류가 있는데 사실 로봇스타는 이제 제조용이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부 로봇, 유진 로봇이 지금 아무래도 좀 거래량이라든지 그동안에 이제 끼를 봤을 때는 유진 로봇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자 보시면은 얼마 전에 이제 한 번에 급등을 2번 정도 했었을 때 대량 거래가 나온 이후에 이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평선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다시 한번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갈 경우에는 저 봉 자체가 매집봉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매물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매집봉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큰 무리가 없는 구간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봉 월봉도 20월선은 근처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합해보면 별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의견을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와 함께 유진 로봇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매주 목요일 종목을 추천하시는 이기택 과장, 오늘의 위너이기도 하시죠.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사이버결제가 플러스 3.8% 수익으로 현재 유일하게 수익이 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좀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인지 수익은 조금 줄어든 양상인데요. 자, 어떤 대응을 해볼까요? 예, 일단 투자 포인트는 변한 게 없고요. 그 사이에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회사 내용도 변한 게 없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16,000원에서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다시 또 N자형 상승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 수급 양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고점 돌파 이후에 눌림목 구간, 지금 진입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지 좀 확인해 봐야겠고요. 분기 영업이익 20억 이상 그리고 순이익단은 이자 비용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순이익단까지 가서 21억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한국사이버결제 연말까지 올해 100억이 넘는 영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다시 또 재투자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목표 주가 연말까지 18,000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사이버결제에 대한 의견 들었고요. 또 새로운 종목 발굴하셨죠? 예, 일단 SK텔레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오늘 통신주들 시장에서 오늘같이 조정이 나올 때 이쪽 섹터가 이제 앞으로 유망 업종이다라고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텐데요.
오늘같이 시장이 어두운 때 낙폭 과대주도 아니고 거기다가 주도주도 IT 쪽도 아니었는데 시장에서 두드러진 상승을 보여주는 이유는 일단 설비 투자 시그널이 이제 완료가 됐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했고 설비 투자 이후에 이익을 내는 단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트라우마가 좀 있는데요. 언제냐면 2003년도 그러니까 WCDMA가 설치가 됐을 때 1년 내내 투자해가지고 결국에는 순이익단이 안 좋아졌지만 1년 뒤에 박스권을 횡보를 하다가 그 순이익이 설비 투자가 끝나고 통신망이 다 깔리고 난 다음서부터는 순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20만 원대 주가에서 50만 원대 주가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주가가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뭘까요?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는 4G 그러니까 와이파이 이후에 LTE망을 설비 투자를 완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설비 투자를 완료했고 그 통신망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이익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무제한 데이터 요금 그리고 기본 요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본 요금을 내면 우리 전화 요금이 더 거치지 않으니까 통신사한테는 불리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오늘도 사실은 주가가 되려 빠져야 되는데 부진한 어닝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일단락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회사는 이익을 내는 구조뿐이 안 갈 것이다. 이익을 내는 구조로 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초서부터 그러니까 작년 말 에서 연초까지 기관이 계속해서 매집을 해 들어오다가 다시 또 최근에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을 봤을 때 일단 2003년도의 트라우마를 다시 또 보는 투자자라고 하면 다시 한번 50만 원대 그러니까 연내 50만 원대 주가까지 기대할 만한 시그널이 왔다라고 포착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고점 갱신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도 조정 나오면 사야지 했다가도 사지 못했던 투자자라고 하면 지금 현재가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SK텔레콤 요즘 들어서 이제 통신업계 전체가 음성 무제한 요금제라든가 그런 것들 내놓으면서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뀌고 있는 양상이라서 업계 전체에 대해서 또 SK텔레콤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예,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분기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분기 대응을 하게 되면 목표 주가는 3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8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61선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리고 매수가는 지금 방송 중 현재가 20만 4,5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진입해도 무리스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방송 중 현재가로 매수가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SK텔레콤 말씀해 주신 이기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플래너이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과 함께 진정한 가치 투자의 비법을 전수받겠습니다.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김상균 팀장께서 100% 실제로 매매하는 또 매매할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매매한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지난주 포트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이 10%입니다. 그리고 9개 종목이 각 10%씩의 비중으로 균등하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모베이스, 이렌텍, 그리고 KMW 등등 9가지의 종목이 현재 10%씩의 비중으로 펼쳐져 있죠. 네, 수익률 점검을 하겠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은요 48%로 50%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베이스가 수익률이 107%로 지금 가장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이렌텍과 KMW가 각각 64%, 50.9%로 100% 진입을 향해서 이제 본격적인 선을 하나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페넨터는 마이너스 2.4%, 24%로 손실이 나 있습니다. TJ 미디어 4% 올라 있고요. 네, 그 밖에 연희정보통신과 자화전자, 어버반도체가 58에서 21%까지 두 자릿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액토소프트는 현재 4% 손실인데 매도를 했죠. 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액토소프트 한 4% 정도 선에서 매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 그럼 먼저 액토소프트에 대한 의견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 최초에 예상했던 투자 포인트가 크게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손실 처리를 하면서 매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유상증자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애초 기업을 단방가고 확인했을 때는 유상증자에 대한 소식이 없었고 그것을 대응하지 못했지만은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뭐 유상증자 물량이라면 CEO라든지 사실 CEO는 중국 샨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액토소프트를 잘라내고 다른 기업을 차라리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기준에서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나는 뭐 4% 손실도 아깝기 때문에 굳이 나는 들고 가겠다 이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액토소프트가 애초 투자했던 투자 포인트가 크게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 액토소프트에서 개발을 했고, 그 일본에서 개발한 게임 밀려나서라는 게임이 중국에 오픈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 빠르면 6월, 7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 지나가게 될 경우에는 액토소프트 역시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보지 않는 분들은 뭐 길게 끌고 가셔도 상관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현금 확보 차원에서 매도를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액토소프트에 대한 매도 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모베이스, 이렌텍 등등 현재 승승장구 중입니다. 페넨터만이 유일하게 두 자릿수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AS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페넨터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넨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실적이란다. 저기 100년의 유산 공급계약 드라마 공급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약 65억 정도의 규모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성과면 좋은 계약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100년의 유산과 내 사랑 나비 부인 드라마로 인해서 어느 정도 호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멘텀 부족, 즉 내 사랑 나비 부인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차후 드라마가 없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 자체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펜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두고 봤을 때 자산 가치적인 측면이나 회사의 역량을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이면 너무나도 싸지 않은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라마 부분은 올해 빠르면 연말 정도 부분에서 겹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펜엔터테인먼트는 뭐 홀딩을 해서 올해 연말, 빨라도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까지는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 마이너스 24% 정도의 손실 구간이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정도의 가치면 너무나도 싸지 않은 가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빠지고 있는 모베이스와 이렌텍 종목입니다. 오늘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 4.77%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이렌텍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케이스 업종 자체가 오늘 많이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베이스와 이렌텍이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마찬가지로 갤럭시 S4가 이제 판매가 됐고 어느 정도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겠지만은 멀티 증착이라든지 이런 사출기, 이 캐파 증설을 하면서 1분기 실적은 고정비가 올라가면서 1분기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보다는 전체적으로 모베이스와 이덴텍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시점에 맞춰서 주가 자체가 큰 폭으로 오른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눌림목이라든지 조정 구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므로 마찬가지로 상황을 보면서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지켜보다가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매도를 하고 수급적인 이유가 문제가 없다라면은 마찬가지로 홀딩을 해서 수익률이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화전자입니다. 예, 자화전자도 뭐 큰 폭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다가 며칠 전부터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갤럭시 S4 부품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주가 자체가 최근 들어 뭐 5에서 10% 정도 빠졌지만은 그동안 50%, 100% 오른 거에서 겨우 뭐 5에서 10%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90도로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항상 오르더라도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가치를 따지면서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쉬어갔다가 다시 2차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의 자화전자 목표가 3만원까지는 꾸준히 홀딩을 해서 수익률이 극대화하도록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MW입니다. KMW 역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목표가 2만원을 우상향으로 돌파했다가 최근에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약 3일 정도의 하락 정도가 나왔는데 이 KMW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매우 좋은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위에 이익 실현을 하든지 차후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5,000원 이상을 돌파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는 목표가를 1,000원 이상 더 올려서 6,000원을 목표가를 다시 상향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연초 가이던스보다 지금 가이던스가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주 계약이 더 나오거나 특히 32비트 MCU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지속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역시 꾸준히 올리는 방향, 이런 방향을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희정보통신입니다. 연희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아직도 저평가 구간입니다. 아쉬운 게 3,000원대 목표가까지 도달했다가 주가 자체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다시 한번 2차적으로 3,000원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TJ 미디어입니다.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머스트 투자자문에서 지분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TJ 미디어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TJ 미디어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TJ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종목들은 마찬가지로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3개월에서 최소 짧게 3개월에서 6개월, 1년 이상을 지켜보는 종목들입니다. 주가는 실적에 대해서 비례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영향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예상 실적 대비해서 얼마나 밸류에이션 저평가 구간인가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홀딩을 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포트 수익이 한 48%, 50% 가까이 나 있습니다. 장세에 비해서 굉장한 수익인데요. 자, 이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계시는데 어떤 비법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는지요? 예, 사실적으로 이제 가치 투자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끌고 가면 가치 투자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회사가 보통 사람 CEO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회사를 차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해 회사를 차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회사에 대해서 상장되어 있는 게 주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CEO랑 마찬가지로 회사를 보고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쉽게 풀이해서 가치, 실적 대비해서 얼마나 그 주가가 싼가, 즉 쌀 때 주식을 싸서 비쌀 때 파는 것을 가치 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실적 대비 저평가인 종목을 매수해서 적정 가치에 매도하는 방법을 보통 가치 투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가치 투자의 가장 핵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실적과 그리고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하는지에 따라서 결국 가치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나는 1년 이상 들고 갔는데 난 가치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회사에 대해서 실적이 어떻게 나온지도 모르고 그 회사의 적정 가치, 내재 가치가 어떻게 된지도 모른다면은 그것은 가치 투자가 아니라 방치 투자라고 오히려 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기업의 실적과 특히 어떤 식으로 기업 가치,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집중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치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때 상대평가 퍼라든지 림 공식이라든지 림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델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가장 쉬운 게 상대평가 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치평가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특히 밸류에이션 부분까지 체크를 해야지 정통적인 가치 투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가치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차트 매매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매매 방법보다는 훨씬 좋은, 훨씬 뭐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벤자민 그레임이라든지 뭐 현존하고 있는 워렌 버핏이라든지 다 가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짧게, 주식 자체는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기업의 실적은 1년에 4번 발표합니다. 즉 3개월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하기 때문에 최소 기업을 들고 간다라면은 주식을 하나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최소 3개월에서 1분기 이상은 들고 가야지 그 해당 기업의 실적을 보면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하의 뭐 주식을 매수했다 팔았다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투기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이제 짧게 기업을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 1분기 실적이라든지 뭐 길게는 2, 3년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장에서 보통 뭐 부동산이라든지 옷 이런 걸 하나 살 때도 많은 비교를 하고 삽니다.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투자하면서 단순하게 뭐 HTS에 나오는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투자보다는 기업에 대해서 가치라든지 해당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집중하면서 투기보다는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기보다는 투자를 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평소에는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 넣을 만한 이런 그 후보군 종목들을 좀 발굴을 해서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거기 들어갈 만한 그런 종목들 혹시 없을까요? 예,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뭐 실적 대비해서 싼 종목들은 아직까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지금 시장 구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포트폴리오의 약 90%, 80%가 주식 비중이고 현금 비중이 20%밖에 없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 강세를 지속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금도 또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현금 비중을 꾸준히 지켜가면서 차후 장에 하락하거나 폭락이 나왔을 때 그때 가감하게 살 수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흔히들 하는 투자 방법이 뭐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십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방법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 주장하는 전문가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제 기업을 분석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 개인이 투자할 때 기업을 분석한다면 어떤 것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실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상 실적, 뭐 과거 실적, 예상 실적 대비 어떻게 회사가 성장하고 있고 그만큼 회사가 또 배당을 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기업을 투자를 하고 봐야 할 때 어떤 숫자들을 봐야 하고 밸류에이션은 어떤 걸 체크해야 되고 뭐 재무제표적으로 해서 뭐 대손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투자자가 범하기 쉬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실 때 기업을 분석해라 그런 주문을 하시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떤 점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설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뭐 공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조금만 이게 관심을 가지시면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니까요. 그런 것들 꾸준히 잘 취합을 하셔가지고 좋은 기업들을 선별해내는 그런 선관을 여러분께서도 잘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플랜 A 투자연구소의 김상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또 2부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겠는데요. 자, 그 전에 플랜 A 투자연구소의 김상균 팀장께서 보여주신 그런 종목들에 관한 정보 등등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